5060 은퇴자들 통장 실체 내 3억이면 상위일까, 꼴찌일까? 어느 날 은행 앱을 켜서 통장 잔고를 가만히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돈을 쓸 일도 없는데 괜히 잔액을 확인해 보게 되는 날이죠. 이 정도면 괜찮은 걸까? 남들은 얼마나 모아놓고 사는 걸까? 특히 50대 후반이나 60대 초반이 되면 이런 생각이 더 자주 듭니다. 회사에서는 슬슬 정년이라는 단어가 들리고 주변에서는 퇴직 이야기가 하나둘 나오기 시작하니까요. 젊을 때는 은퇴라는 단어가 멀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막상 그 시기가 눈앞에 다가오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이 사라지고 앞으로 20년 길게는 30년을 더 살아야 하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5060세대가 한 번쯤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모은 돈 과연 평균일까? 3억이면 괜찮은 건가 아니면 부족한 건가? 사실 이 질문에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이 얼마나 안정적인가에 대한 불안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5060 은퇴자들의 통장 현실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들여다보면서 3억이라는 돈이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 3가지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5060 은퇴자들의 평균 자산, 생각보다 많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자들은 집도 있고 돈도 많이 모아 놓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대부분의 5060세대는 자산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 특히 자기 집에 묶여 있습니다. 즉, 통장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현금 자산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은퇴를 앞둔 가구를 보면 금융자산 1억 미만, 전체 자산 대부분이 집 한 채, 이런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그래서 통장에 3억이 있다는 것은 생각보다 상위권에 가까운 수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돈이 얼마냐보다 어떻게 쓰이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은퇴 후에는 월급이 아니라 저축을 조금씩 꺼내 쓰며 살아야 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례 1 통장 3억 그래도 불안한 58세 김씨. 김씨는 58세 회사원입니다. 곧 희망퇴직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김씨의 자산은 이렇습니다. 아파트 6억, 금융자산 3억, 국민연금 예상 월 90만원. 주변에서는 그 정도면 잘 준비한 거 아니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김씨는 늘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산을 해보면 현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3억을 단순히 20년 동안 나눴으면 1년에 약 1,500만 원입니다. 한 달로 나누면 125만 원 정도입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90만 원을 더하면 월 약 215만 원 생활비가 됩니다.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생활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넉넉한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김 씨는 퇴직 후에도 경비나 관리직 같은 가벼운 일자리를 찾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많은 5060세대의 현실과 매우 비슷합니다. 사례 2 자산은 많지만 현금이 없는 62세 박 씨. 박 씨는 이미 은퇴했습니다. 자산을 보면 꽤 많은 편입니다. 아파트 9억, 상가 지분 2억, 금융자산 5천만 원. 겉으로 보면 자산 10억 넘는 은퇴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금 흐름입니다. 상가는 공실이 생기면서 임대료가 들쑥날쑥합니다. 금융자산은 5천만 원뿐이라 큰 지출이 생기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박 씨는 요즘 이런 고민을 합니다. 집을 줄여야 하나? 많은 은퇴자들이 겪는 현실입니다. 자산은 많은데 생활비가 부족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은퇴 설계에서 항상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자산보다 중요한 것은 현금 흐름이다. 사례 3 통장 1억이지만 편안한 60세 이 씨.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씨는 60세에 은퇴했습니다. 금융자산은 많지 않습니다. 금융자산 1억, 국민연금 120만 원, 소형 아파트 보유. 그런데 이 씨는 비교적 마음이 편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생활비 구조를 바꿨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없음,
여행은 국내 위주, 소비 최소화, 부부 생활비는 월 180만 원 정도입니다. 국민연금으로 대부분 해결되고 부족한 부분만 저축을 조금씩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는 돈보다 생활 방식이 더 중요하더라. 이 말은 꽤 많은 은퇴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통장 3억이면 상위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통장에 3억이 있는 5060 은퇴자는 평균보다 꽤 안정적인 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의료비 증가, 예상보다 긴 수명, 물가 상승, 이 세 가지 변수가 계속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 모았느냐 하나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음 세 가지가 더 중요합니다. 연금이 얼마나 나오는가, 생활비 구조가 어떤가, 은퇴 후에도 작은 수입이 가능한가. 은퇴는 결국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 젊을 때는 돈을 벌기 위해 시간을 씁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돈을 쓰면서 시간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은퇴는 단순한 재무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 바뀌는 과정입니다. 통장에 3억이 있든 1억이 있든 혹은 그보다 많든 결국 중요한 질문은 하나입니다. 나는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살 것인가? 소비를 줄이고 단순하게 살 수도 있고 작은 일을 하면서 활동적으로 살 수도 있고 취미와 여행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은퇴 준비의 핵심은 통장의 숫자보다 삶의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5060세대가 뒤늦게 깨닫는 사실도 하나 있습니다. 돈은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지만 시간은 생각보다 길게 남아있다. 그래서 은퇴 준비는 가능하면 조금 더 일찍, 조금 더 현실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장 잔고를 보며 불안해하기보다는 앞으로의 생활을 어떻게 설계할지 고민하는 것. 그것이 진짜 은퇴 준비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은퇴 후 돈은 실제로 얼마나 빨리 줄어들까?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를 할 때 단순히 이렇게 계산합니다. 내가 3억이 있으니까 20년 동안 나눠 쓰면 되겠지.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게 단순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 과학적이고 경제적인 변수가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수명, 물가, 그리고 인간의 소비 패턴입니다. 이 세 가지를 이해하면 은퇴 후 돈의 흐름이 훨씬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1. 생각보다 훨씬 길어진 수명. 먼저 가장 큰 변화는 수명입니다. 과거에는 60세 은퇴 후 10년 정도를 노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의학과 영양 상태가 좋아지면서 기대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건강 수명입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활동하며 생활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60세 은퇴를 기준으로 보면 앞으로 25년에서 30년의 시간이 남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건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30년 동안 생활비가 필요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부가 월 250만 원을 쓴다면 1년에 약 3천만 원입니다. 30년이면 9억 원. 이 숫자는 많은 사람들이 처음 듣고 놀라는 금액입니다. 생각보다 너무 큰데? 맞습니다. 그래서 은퇴 설계에서는 항상 이런 말이 나옵니다. 노후는 마라톤이지 단거리 경주가 아니다. 2. 조용히 무섭게 작동하는 물가 상승. 두 번째 변수는 물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가 상승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제학적으로 보면 물가는 복리처럼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연평균 물가가 3% 오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200만 원 생활비는 10년 후에는 약 268만 원이 됩니다. 20년 후에는 약 360만 원 수준이 됩니다.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면 돈이 계속 더 필요해지는 구조입니다.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구매력 감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후 자산을 관리할 때는 단순 저축만으로는 부족하고
일정 부분은 투자나 연금 구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돈을 불리는 것이 아니라 돈의 가치를 지키는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3. 인간은 은퇴 후 소비 패턴이 바뀐다. 세 번째는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소비 패턴 변화입니다. 사람들은 은퇴하면 돈을 거의 안 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연구 결과는 조금 다릅니다. 은퇴 후 소비는 세 단계 패턴을 보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활동 소비기입니다. 은퇴 직후 510년 동안은 여행, 취미, 외식, 모임 같은 활동이 많아지면서 소비가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라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안정 소비기입니다. 70대 중반 정도가 되면 활동이 줄어들면서 소비도 안정됩니다. 마지막은 의료 소비기입니다. 80대 이후에는 여행이나 취미 대신 의료비와 돌봄 비용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패턴은 여러 나라의 노후 소비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즉, 노후 소비는 단순히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구조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는 숫자 게임이 아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을 보면 한 가지 결론이 나옵니다. 은퇴 준비는 단순히 얼마 모았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처럼 평생 나오는 소득이 얼마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소비 구조입니다. 생활비를 얼마나 단순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에 따라 필요한 노후 자산 규모가 크게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활동소득입니다. 요즘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은퇴 후에도 주 23일 일하거나 취미형 일자리를 하거나 소규모 사업을 하는 것, 이런 활동이 있으면 노후 안정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서도 일을 하는 노년층이 더 건강하고 우울감도 낮다는 결과가 많습니다. 경제적 이유뿐 아니라 삶의 의미와 사회적 관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은퇴 준비의 진짜 질문. 그래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통장에 3억이면 상위일까, 꼴찌일까? 현실적으로 보면 3억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많은 은퇴자들에게는 꽤 든든한 준비에 속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도 사실입니다. 은퇴 생활을 결정하는 것은 통장 잔고 하나가 아니라 연금, 소비 습관, 건강, 일할 능력, 인간관계, 이 모든 것이 함께 작동하는 삶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노후를 잘 준비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얼마가 필요할까? 를 고민하기보다 어떻게 살 것인가? 를 먼저 설계한다는 점입니다. 은퇴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긴 시간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